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쇼핑편. 먼저 남자의 쇼핑 방법이에요. 여름용 반바지를 구입하러 온 남자는 쇼핑센터로 들어오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해요. 쇼핑센터 어딘가에 남자의 기를 빨아들이는 기계가 설치돼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의류 매장과 약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대충 훑어봐요. 어우 답답하다 진짜. 그러다 판매원과 눈이 마주쳐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예상대로 판매원이 생글거리며 저희가 들어와서 시간 편하게 많은데. 살펴보라네요. 그 말에 마음이 3배는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짓는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요. 불편한 마음을 달래며 여유롭게 쇼핑을 해보려 하지만 미소를 머금고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판매원이 가뜩이나 불편한 가슴에 기름을 들이부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예.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꾹꾹 참아요. 하나씩일까요? 하늘색. 예. 판매원이 지금 올여름 이게 최고 인기 차고 상품이라며 있거든요. 남자가 절대로 소화할 수 없는 바지를 강력 추천해요. 사이즈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성의를 생각해 살펴봐요. 판매원이 입어보라고 권해요. 전혀 입어보고 싶지 않지만 그럴까요? 라고 대답해요. 입어보시겠어요? 예. 옷가게 탈의실은 언제 들어와도 어색하고 기분 나쁜 곳이에요. 이유 없이 긴장이 되고 덥지도 않은데 땀이 줄줄 흘러요. 땀에 젖어 더욱 갈아입기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갈아입어요. 아무리 당겨도 단추가 잠기지 않아요. 억지로 숨을 참고 뱃살을 밀어넣어 단번에 잠궈요. 이런 젠장,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이에요. 바지 한 벌 갈아입었을 뿐인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듯해요. 탈의실을 나와 거울에 비춰봐요. 우라질, 마치 입고 꿰맨 바지 같아요. 어우. 역시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판매원이 간지가 잘잘 흐른다며 감탄을 연발해요. 네. 이렇게 어울리는 손님 보기 힘든데 그냥 입고 그 가시면 말이 될것 남자에겐 같아요. 입어보기까지 했는데 그냥 가면 넌 인간도 아니야라는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결국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남자는 입고 가도 되죠? 하며 구입을 그러시겠어요? 결정해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무사히 쇼핑을 끝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악마의 소굴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까지 남자의 쇼핑 방법이었어요. 여자의 쇼핑 방법이에요. 여자는 쇼핑센터에 들어서기 전 옷을 점검해요. 빈티가 나면 점원들에게 무시받기 딱 좋아요. 5시간 이상 걸어도 괜찮은 하이힐인지 체크해요. 모든 점검이 끝나면 여자는 반드시 득템하겠다는 비장함으로 쇼핑센터로 들어서요. 워밍업으로 백화점 3바퀴를 모두 돌아본 여자는 이제 본격적인 쇼핑에 돌입해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쇼핑을 위해 워밍업을 할 때 미리 점 찍어둔 가게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여자가 들어서자 점원 여자가 친절한 미소를 보이며 나에게 다가와요. 아니요, 그냥 천천히 구경을 하려는데 눈치 없고 말이 많은 점원이 바지, 치마, 블라우스, 원피스, 티셔츠, 인기 여배우가 착용해 없어서 못 판다는 최신 유행 튜브탑을 추천해요. 하지만 모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여자 참 센스 없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권하는 점원이 점점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제발 그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여자는 그럴 수 없어요. 지성인이니까요. 좀 더 보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여자는 다음 옷집으로 향해요. 아까 워밍업을 할 때부터 찍어둔 블라우스가 걸린 집이에요. 옷집에 들어섰지만 점원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아요.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에요. 혹시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작아라는 걸 저 여자가 눈치챈 건 아닐까? 그래서 난 저 블라우스를 살 돈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무너져요. 상한 자존심으론 쇼핑을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나오려는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완벽한 블라우스의 뒤태를 발견해요. 라인 너무 예쁘다. 저런 블라우스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여자는 자존심을 굽히고 점원을 불러요. 저기요. 저 게으르고 느려 터진 기집애가 이제야 나를 아는 척해요. 저 블라우스 사이즈 있어요? 손님 몇 사이즈 입으세요? 사이즈를 묻는 사이즈. 점원에게 나의 사이즈를 속삭여 얘기해요. 그리곤 옷을 가지러 가는 점원을 노려봐요. 복수를 하고 나니 이제야 좀 마음이 풀리네요. 탈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여자는 블라우스의 가격을 확인해요.
가격을 먼저 볼까? 99,000원.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하지만 가격을 안 순간 여자는 그 옷이 더 마음에 들기 시작해요. 여자는 옷을 갈아입어봐요. 하얀색 블라우스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건 아름다운 옷에 대한 예의예요. 블라우스를 입고 밖으로 나와봐요. 완벽한 허리 라인과 디테일이 마음에 쏙 드네요. 하지만 비싼 가격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요. 없어요? 여자는 자신이 이 블라우스에 완전히 꽂혔다는 사실을 점원에게 숨기기 위해 애써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여요. 있는 것 같다. 선생님 이 사이즈 옷에게 반했다는 사실을 들키면 점원과의 기싸움에서 밀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타이트했으면 여기 꽉 조여졌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좀 해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여자는 다음 매장으로 향해요. 하지만 여자에게 그전과 같은 투지와 의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빼앗긴 블라우스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게 딱인데. 비싼 가격과 점원의 불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 아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이때 여자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변신해요. 99,000원.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3달 내내 매일 입는다고 생각하면 하루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1,000원밖에 안 하네. 마음에 들지 않은 싸구려 10,000원짜리 옷을 한 번 입는 것보다 입으면은? 훨씬 저렴하다는 걸 깨달은 여자는 기쁨에 가득 저거 차요. 사는 게 더 싸게 치겠다. 여자는 다시 그 매장으로 가요. 이미 블라우스에 마음을 굳혔지만 아까 나를 모른 척한 점원의 애를 태우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끌어야 해요. 별로다. 이때 내가 찍은 블라우스를 보여달라는 손님이 등장해요. 언니 이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저거 주세요. 시간 해주세요. 드디어 저 아이가 내 것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이때 여자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득템한 완벽한 블라우스에 완벽히 코디할 스커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매장 마네킹에 같이 코디되어 있던 스커트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아니야. 한 브랜드에서 같은 상하이를 브랜드 같이 집에서 구입하는 건 센스 센스 없는 없는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해요. 여자는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스커트를 골라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완벽한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완벽한 스커트를 찾을 때까지 돌아봐요. 백화점은 원래 100바퀴를 돌아서 백화점이니까요. H라인 스커트, A라인 스커트, 발론 스커트, 미니 스커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 드디어 이 블라우스의 완벽한 하이웨스트 스커트를 찾아냈어요. 195,000원에? 스커트가 50% 세일, 완전히 공짜라고 생각해요. 언니! 하이웨스트 저 이거 스커트를 계산한과 옷 사이즈 동시에 주세요. 여자는 또다시 한 가지 사실과 직면해요. 이 완벽한 블라우스와 하이웨스트 스커트에 딱 어울릴 가방과 구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완벽한 코디에 어울리지 않은 구두를 신는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워야 해요. 또 사는 거야. 여자는 그 후 그 블라우스와 스커트에 어울리는 구두, 가방, 스타킹을 더 구경해요. 여자는 오늘 득템한 두 손 가득한 쇼핑백들을 살펴봐요. 그러고 보니 오늘 사려던 미니스커트를 사지 못했네요.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와야겠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쇼핑 방법이었어요. 서비스 타임. 백화점 알레르기가 있는 남자친구를 백화점에서 다루는 방법이에요. 미안해. 저 옷 사줄게. 백화점을 무서워하는 남자를 달래기 위해 일단 가판에 누워있는 싸구려 티셔츠 하나를 남자친구에게 권해요. 너무나 잘 어울린다며 두 엄지를 들어 올려줘요. 우리 이걸로 살까? 진짜? 잠깐만. 평소엔 열지 않던 지갑도 선뜻 열어 계산도 해요. 남자는 잘 어울린다는 칭찬에 정신줄을 놓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선물한다는 말에 황송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렇다면 50%는 오늘 쇼핑이 성공한 것이에요. 여자는 티셔츠를 남자 손에 쥐어주고 편하게 쇼핑을 시작해요. 어울리니 너한테? 두 바퀴쯤을 돌면 남자친구가 탈진 증상을 나타내며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제발 나가자며 무릎이라도 꿇을 자세예요. 이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입에 물려줘요. 그 후에도 남자친구는 호흡곤란을 호소해요. 그럼 여자는 당당한 태도로 네 옷만 사고 내 빼려는 거야? 라며 정색을 하고 화를 내요. 바꿔 사러 왔어? 그리곤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골라봐요. 199,000원.
하지만 돈이 모자라 살 수 없으니 더 돌아보자고 남자친구에게 얘기해요. 너무 비싸. 우리 5바퀴만 더 돌자. 어? 저거 그럼 사주면 남자친구는 집 알 이것만 사면 저 정말 사줄까? 밖으로 나갈 거냐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재차 물어요. 거야? 저 사주면 갈 거냐고 집에.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사면 집에 가지. 여자는 약속, 도장. 도장, 사인, 사인하고. 복사까지 해주며 저것만 손에 넣으면 백화점에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빨리. 남자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남자친구는 여자에게 티셔츠보다 5배는 비싼 원피스를 선물하게 되었어요. 때마침 백화점에선 다음에 또 만나요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여자는 마음이 급해져요. 남자는 이때다 싶어 여자친구를 끌고 나와요. 여자는 아쉬움의 노랫소리에 곧 다시 만나자고 대답해요. 지금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쇼핑하는 방법이었어요.